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근에 저쪽에 여론조사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저쪽이 어딘지는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기로 하고, 여론조사 예산을 5배 정도 늘렸다고 첩보에 의하면. 이유는 여론조사로 이재명 지지자들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근데 저쪽은 세 가지를 몰라. 첫째, 상대의 자질이 너무 부족한데 그 정도 자질로 그만큼의 지지율이 나오면 분합니다. 마음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분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선은 나의 선거라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게 안 주저앉아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생기는 마음의 역동을 몰라. 내 선거인데 분해. 그러면 작용은 반작용을 부르게 돼 있어요. 게임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나 봐, 걱정 안 하잖아. 쫄지 마! 지금 들으신 김어준 총수의 이 발언은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의 다스베이더 185회, 이재명 심리분석, 조폭의 돌반지, 대장동 이따편의 마지막 크로징 멘트입니다. 다시 한번 곱씹으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저쪽이 여론조사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저쪽이 어딘지는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기로 하고, 혹시 저쪽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콕 집어 국힘당입니다. 팍 짚으면 윤석열 선대위인 거죠. 첩보에 의하면 여론조사 예산을 5배 정도 늘렸다는 건데요. 이유는 여론조사로 이재명 지지자들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근데 저쪽은 세 가지를 몰라요. 마음이 주저앉는 게 아니고 분합니다. 첫째, 상대 자질이 너무 부족한데 그 정도 자질로 이만큼 지지율이 나오면 분하죠. 분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 조작이라고 의심이 가능한 수준이며 실제로 조작된 겁니다. 응답률은 10% 미만에 여론조사 질문은 편향되고 거기에 응답자층이 보수 성향 집단으로 과표집된 결과인데요. 마음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분한 거죠. 압력 분하다 못해 결의를 다지게 되는 건데요. 윤석열을 절대 이기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역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선은 나의 선거라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게 안 주저앉아요. 그 결과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생기는 마음의 역동을 몰라요. 내 선거인데 분해. 그러면 작용은 반작용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D-100일.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 나를 보세요. 걱정 안 하잖아. 쫄지 마. 우리가 이깁니다. 윤석열 국힘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습니다. 쩍 벌어진 가짜 여론조사에서 이제야 정상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조사를 단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윤석열을 지지하겠습니까? 답변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자를 국가의 리더로 뽑으시겠냐는 말이죠. 이 여론조사는 윤 후보 지지도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묻는 예측도 조사에서도 이 후보를 앞질렀는데요. 오차범위 내이고 대선까지 아직 100일이나 남은 만큼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윤 후보가 42%로 선두를 달렸는데요. 이 후보는 39.8%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2.2%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2주 만에 바짝 붙은 모양새인 거죠.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2% 순이었는데요. 기타 다른 후보는 2.1%, 지지할 후보 없음 7.1%, 잘모름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20대 40.4%와 60대 이상 57.9%에서 이 후보 20.9%와 32.9%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이 후보는 30대 40.2%와 40대 54.9%, 50대 52.1%에서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윤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각각 30.7%와 30.1%, 39.5%를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윤 후보가 서울 45.7%와 대전, 세종, 충청 44.3%, 대구, 경북 58.7%, 부산, 울산, 경남 46.6%, 강원, 제주 46.3%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후보는 인천, 경기 44.7%와 광주, 전라 67.5%에서 윤 후보를 제치고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전날 4개의 여론조사 기관 전국 지표조사 MBS의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이 후보와 격차가 4%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좁혀졌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4곳인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K스텔리서치, 엠브레인의 합동조사인 전국지표조사 MBS가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0%로 집계됐고 이 후보는 지난주와 같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이젠 확실히 컨벤션 효과가 끝났습니다. 격차를 점점 좁혀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누가 과연 대통령감일까요?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자에게, 저런 무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또 맡기겠습니까? 전 절대 반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그의 모자람과 함량 미달의 정치력은 윤석열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힘당 선대위는 영입 1순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원팀의 핵심 홍준표 의원을 태우지 못한 채 결국 개문발차했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한 김 전 위원장은 주접을 떨었다고 했고 홍 의원은 버릇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선대위 인선을 두고도 당내에서 잡음과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이 선대위는 언제쯤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까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3주차. 그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또 신문으로 주접 끌어다녔던데.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선대위에 합류하라는 최종 통보를 보냈다는 윤석열 후보 측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가뜩이나 합류에 부정적이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주접을 떤다며 불쾌해했는데요. 갈등이 더 커진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윤 후보 역시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경쟁자의 원팀 합류도 현재로선 요원하며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요. 같은 뼈끼리도 돕고 싶지 않은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후보가 됐다는 자괴감일 텐데요. 이게 윤석열의 현재 상황인 거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윤 후보는 청년층이 홍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귀여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이 곧바로 버릇이 없다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둘 사이는 더욱더 벌어진 모양새인데요. 지난 경선 과정에서 홍 후보 어깨를 툭툭 쳤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 다시 기억납니다. 나이도, 사법고시 기수도 엄청난 기수 차이가 나는 선배에게 까맣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경선이 끝난 지 3주가 넘었는데도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과 잡음이 반복해서 나오자 이 모든 게 후보의 역할이자 최종 책임이라는 점에서 윤 후보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없이 개문발차한 선대위 주요 인사 몇 면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거센데요. 최고 지휘관은 후보고요. 선관위든 아니면 상임위든 선대위원장들은 후보가 짜놓은 그 판에 있는 말들입니다. 때문에 후보가 잘 말들을 배치해야죠.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면 본부장들은 모두 3선에서 5선,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고 평균 연령은 62세입니다. 젊은 선대위를 외쳤지만 환갑의 실버 선대위가 꾸려진 거죠. 여기에 직능 총괄 본부장인 김성태 전 의원은 딸의 KT 특혜 채용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유죄까지 받은 인물인데요.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당대표조차 경위를 파악해보겠다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20대 국힘당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두고 엔진이 꺼져간다, 우왕좌왕한다, 국민과 당원에게 피로감을 준다며 사흘 연속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27일 김성태 전 의원이 마지못해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사퇴했는데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사리판이 된 국힘당 선대위를 보는 저는 봉숭아 학당이 생각날 뿐인데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오서방, 어려서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후 줄곧 띵용만 외쳤던 그 캐릭터가 저는 윤 후보를 너무 많이 닮은 듯한데요. 어디서 주워 듣기는 했지만 비슷한 단어일 뿐 본질을 모르는 그런 좀 맹한 캐릭터죠. 그래서 많이 비슷합니다. 국힘당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 봉숭아학당 선대위에 윤서방의 활약이 점점 기대되는데요. 얼마나 더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당해지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